안녕하십니까, 둔산동 동화쌤입니다. 이제 오래간만에 시 읽기 합니다. 다시 돋는 별. 이게 별은 이게 상징적으로 뭐 희망이나 아니면 바람 이상 뭐 이런 것이 되겠죠. 근데 이게 돋아나는데, 별이 떠오르거나 돋아나는데 다시 돋는 별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목상으로 첫 번째 별과 두 번째 별을 나누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때니까 지금은 안 그렇다. 이 부분만 그렇다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그러니까 한때와 지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신령으로 빛나는 전사는 싸우는 사람인데, 신령은 믿음입니다. 믿음. 어떤 생각에 대한 믿음으로 빛나는. 예를 들어서 민주화 운동을 했다. 뭐 이런 것도 신념일 수도 있고, 민주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때입니다. 그때 민주화 운동을 할 때 그대들은 얼마나 찬란하게 빛났는가, 뭐 이런 뜻이네요. 무수한 칠흑의 밤, 이렇게 하면 고난이나 어둠, 독재,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독재 시기에 이 좌표가 돼 있으니까 좌석 표시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된다, 이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좌표가 됐다는 거죠. 좌표.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된다 하고 알려주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굵은 장단지, 그러니까 젊었을 적이라는 뜻일 테고, 푸른 농맥, 그러니까 생명이 약동되는데, 푸른 농맥은 이산화탄소예요. 이산화탄소로 되어 있고, 근데 이게 이산화탄소가 되어 있는데, 이산화탄소가 동맥이라고 했어요. 원래 동맥은 이제 빨간색으로 해야 되는데, 푸른 동맥이라고 치면 이렇게 심장이 있고 여기에 폐가 있으면 여기서 이쪽으로 갈 때는 동맥입니다.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있으면서, 그러니까 폐로 간다는 거예요. 폐로 가는 거. 이게 폐동맥입니다. 폐동맥. 이것까지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시인이 이렇게 들어가면 정맥입니다. 이렇게 폐정맥은 빨간색이고. 그러면 숨 쉴 수 있게 하는 이런 의미로 쓰였다면 생물학적인 의미까지 이용해서 숨쉬기 위해서 이산화탄소를 내뿜고 산소를 들이키기 위한, 숨쉬기 위한 것으로 하면 생물학적인 의미까지 연결해서 시인이 시를 쓰신 겁니다. 자, 붉은 고딩문자, 붉은이라고 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푸른과 대비되게 낙인이 찍힌다고 하죠. 예를 들어서 빨갱이다, 이렇게 낙인이 찍히는 그것도 빨갱이다, 이렇게 민주화 운동을 하는 사람들한테 프레임을 씌웠을 때 독재자들이 그것까지 얘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딩문자는 딱딱하다, 정부가 했다, 뭐 이런, 정부가 찍어서 했다, 딱딱하다, 이런 말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후 별들이 죽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순환을 당하고 잡혀갔다는 거죠. 그래서 한동안 골목은 길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이 방황을 하게 되죠. 어지러운 발자국이 있고, 이렇게 힘들고 탄압되는 당시에 그때 이제 화자가 납니다. 나는 세상을 잊지 않으려 했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포자기입니다. 별들이 있고 그 별들이 좌표를 통해서 희망을 주고 민주화 운동을 하는데, 나는 자포자기 혹은 회피를 하게 되는 거죠. 회피를 하고, 그러니까 본인의 삶에 대해서 안락하게, 안온하게, 독재투쟁이 아니라 안락하게, 안온하게 하는 것을 선택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회피적이었죠. 그러나 여기서부터는 이제 첫 번째 별이고, 여기는 이제 두 번째 별입니다. 그러나 요 사이, 시간이 변했죠. 한때에서 요 사이로 안 보이던 별들이 하나 둘씩, 안 보이던 별,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해서 고난으로 사라졌던 별들이 하나 둘씩 다시 돋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재조명이 된다는 거죠. 그 시대에 무슨 일을 했는지, 그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하는 것들이 재조명이 되고, 그 사람들이 다시 부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별을 밥 말아먹고, 그러면 시작하는데, 이 별을 밥 말아먹고 시인들이 그 별에 대해서, 이 재조명에 대해서 노래를 하기도 하고, 또 익숙하게 접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논의하는 시대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밥 말아 먹으니까 흔하게 쉽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시인들이 이런 밥 말아먹고 별을 노래하고 하는 건 희망을 노래하는 건데 사연 많은 이승 다음에 저승이죠. 이승을 하직한 뒤 그들이 남겨진 노래가 저렇듯 파랗게 빛나는 것이다. 그 노래가 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시 돕기 시작한 셈인데 별을 밥 말아 먹고 시인들이 사연 많은 여기서 별을 밥 말아 먹고 시인들이 사연 많은 이승을 하직한 뒤 이 시인들이 이 별일 수도 있어요. 별을 밥 말아 보니까 항상 다시 돋는 그러면 시인들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아니면 시인들이 이것들을 노래하는 것일 수도 있고 노래하는 사람이 있고 조명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또 더 빛나고 이게 다시 돋게 하는 역할일 수도 있고 이 시인들이 별일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너와 나의 거리가 아득해져 이렇게 빛나는데 이 별과 나의 거리 옛날에는 뭐 내가 세상을 읽지 않으려고 했지만 내 친구들이 같이 이렇게 민주화 투쟁을 하기도 하고 내 친구들이 그부들이 내 동기들이 이렇게 노래하기도 하고 희망이 되기도 했는데 그래도 옆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좀 지나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아득하게 별로 사람들로 하여금 희망이 되고 솟아있고 그 다음에 제 조명을 받으면 너와 나의 거리가 굉장히 멀어지는 느낌이 나죠. 나는 평범한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신념에 빛났던 전사들이고 이런 것들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별들이 지붕 위에 곰살밖에 내려앉는 것이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을 다시 생각을 하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내가 살고 있는 지붕에 곰살맞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다정하게 아니면 그렇게 내려앉는 것이죠. 여기에 내려앉아서 지붕에 내려앉는다는 것은 내가 사는 곳에 이 사람들의 이제 어떻게 보면 영향력, 별빛으로 인한 영향력이나 아니면 어떤 이 사람들의 이 했던 별빛들이 이 별이 된 사람들이 했던 그 투쟁으로 인한 사회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멀어져 있죠. 근데 이게 벗이었죠. 내 친구였고. 그러니까 보고 싶죠. 떨어져 있고 지금은 볼 수 없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때의 순수함, 그들의 모습에 대한 인상이 너무 뚜렷하니까 그런 친구들을 기억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 이런 것들을 더 간절한 이런 식으로 써줬고 그래서 버시어하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이 내용을 민주화 과정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해석해 봤습니다. 동아쌤입니다.